여기는 세상의 끝. 수만 년의 시간이 얼어붙은 신비의 백색 대륙. 그 한복판 얼음바다를 가르며 아라운 호가 첫 항해를 시작했다.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이 미지의 땅에서 또 하나의 전설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위치한 리틀톤 항에서 배 한 척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항해를 책임질 승조원들을 비롯해 연구진과 취재진까지 탑승 인원만 85명. All station, all standby. All station, all standby. All station, all standby. 쇠빙선 아라운 호가 남극을 향한 첫 항해에 나선 것이다. 잘 있어.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 도선사가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리자 아라운 호에는 긴장과 설레임이 교차되기 시작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뭐 저희가 드디어 남극을 가니까 뭐 일단 많이 이제 모르는 상황이니까 많이 두려운 면도 있고, 그래도 한편으로 저희가 준비한 만큼 이제 뭐 남극 탐험 활동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바다를 누비라는 뜻의 아라운 호는 우리 기술로 탄생한 최초의 쇠빙선이다. 지금 근데 조짐이 좋네요. 날씨가 원래 예상은 여기 나오면은 많이 흔들어져야 되는데 좀 잔잔합니다. 아라운 호의 첫 항해에 주어진 임무는 쇠빙선으로서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대륙기지 후보지를 탐사하는 것. 뉴질랜드를 출발한 아라운 호는 러시아 쇠빙선과 만나 본격적인 남극 해역을 항해하게 된다. 이후 서남극에 위치한 케이프 벅스를 거쳐 동남극의 테라노바 베이까지 11,000km, 40여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다. 남이 60도 해역을 통과하면서 아라운 호가 드디어 남극해에 들어섰다. 남극이 가까워지자 수심 4,200m까지 내려가 해수를 관측하는 장비가 작동되고 연구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위치만 쓰라기. 떠다니는 연구소라 불릴 만큼 아라운 호는 100여 종의 첨단 장비를 갖춘 쇠빙 연구선이다. 쇠빙선은 말 그대로 얼음을 깨는 배다. 얼음 위에 올라탄 후 무게로 눌러서 깨뜨리는데 4cm 두께의 강한 뱃머리에 얼음을 부수는 칼날이 장착돼 있다. 얼음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앙에 3,400kW급 전기 발전기 넉 대와 후미에 5,000kW급 전기 추진기 2대를 장착해 일반 배의 서너 배가 넘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력을 내는데 그 힘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전기 추진 방식은 순간 모터의 힘이 순간적으로 전달되는 힘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두꺼운 얼음도 깰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전기 추진 방식은.
아라온 호에는 한 젊은 연구가의 못다 이룬 꿈이 담겨 있다. 2003년 남극 탐사 활동 중 사고로 숨진 고 전재규 대원. 아라온의 이름이 처음 공포되던 순간 전재규 대원의 어머니가 아들의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희생이 아라온 호를 탄생시킨 밑거름이 됐기 때문이다. 아까운 젊은 목숨을 잃고서야 혹독한 자연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남극의 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여기는 지금 이제 위도가 71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72도, 73도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얼어붙으면은 상당히 일반 배는 뭐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하죠. 쇠빙선이 아니면 접근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남극의 얼음바다. 본격적인 남극권에 진입하면서 유빙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1월 22일) 남이 70도 49분 해상에 도착한 아라온호. 멀리 쇠빙선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길잡이가 되어줄 러시아 쇠빙선 아카데믹 페도로프호다. 아라온호에 비해 규모도 크고 경험도 많은 아카데믹 페도로프호가 길을 안내하며 아라온호의 쇠빙 능력을 시험하게 된다. 먼저 일부 항해사와 연구진들이 쇠빙 기술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아카데믹 페도로프호로 이동했다. Yeah. First of all, 그동안 남극의 상주기지를 둔 20개 나라 중 쇠빙선이 없는 곳은 폴란드와 우리나라뿐이었다. Araon, I'd like to express my deepest thanks. Araon is not proven. 쇠빙선이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곤 했던 것이 바로 러시아 쇠빙선. To the eye. 그 비용만 하루 8천만 원이었다. Is strong enough. What it is. 1987년 건조된 아카데믹 페도로프호는 남극을 20번 이상 항해한 노련한 쇠빙선이다. 1959년 최초의 원자력 쇠빙선 레닌호를 선보인 후 세계 최대 규모인 50 레트 포베디 등 모두 8척의 쇠빙선을 보유한 러시아는 최고의 쇠빙 기술과 항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카데믹 페도로프호는 2년에 한 번 남극에 산재한 러시아 기지에 물품을 보급하는 쇠빙선으로 한국 연구진들과도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때마침 아라온호의 첫 항해와 일정이 겹치면서 아라온호가 첫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함께 동행하며 쇠빙 기술을 전수해 주기로 한 것이다. 한 번도 남극 해역을 항해해보지 못한 아라온호에게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다. 연구진들이 돌아간 후에도 아카데믹 페도로프호에 따로 남은 이찬호 연구원은 오랜 시간 남극의 환경을 경험하면서 터득한 러시아의 기술을 전수받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아직까지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와보니까 생각했던 거가 많이 다른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보고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워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또 새롭네요. 남극 연구의 필수 조건인 쇠빙선. 남극으로 진출하려는 나라들은 앞다투어 쇠빙선을 보유하고 있고 그 수는 이미 60척을 넘고 있다. Обеспечение всех станций и, в общем-то, все страны, которые здесь работают, имеют суда ледового класса или ледокол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воих научных работ и тем более научных станций. Потому что работа в прибрежной, так будем говорить, зоне, это связано с большим риском, это одиночное плавание, помощи зачастую ждать
практически. 동행해준 아카데믹 페도로프 호가 제 임무를 위해 떠나고 아라운 호의 단독 항해가 시작됐다. (22년) 전 남극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극지 연구가들에게 오랜 염원이자 꿈이었던 쇄빙선 아라운 호. 마침내 아라운 호가 대한민국의 깃발을 달고 남극 해역을 항해하는 최초의 쇄빙선으로서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할 시험 무대에 올랐다. 이제 거칠고 위험한 남극의 얼음 바다를 헤치며 나가는 일은 온전히 아라운 호의 몫이다. 긴장감이 감돌던 그 시간, 선실 한쪽에서 생일을 맞은 연구원을 위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자, 시작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이 험한 남극에 대답하셔야죠. 남극 극진이 되고 싶어서 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나와서 생일 맞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24일) 항해를 시작한 지 12일째. 드디어 바다 너머로 남극 대륙의 모습이 나타났다. 주변 평빙상에 배를 정박시킨다. 남극의 방식이다. 태평양과 경계를 이루는 마리버드랜드. 그 끝자락 해안가에 케이프 벅스가 자리 잡고 있다. 케이프 벅스의 위치는 남위 74도, 서경 136도로 남극 대륙의 서남쪽이다.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은 한반도에 60배가 넘는 거대한 대륙이다. 그 중에서도 케이프 벅스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미지의 땅이다. 이곳을 본격적으로 탐사하기에 앞서 생태 환경 조사를 맡은 연구원들이 헬기로 정찰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케이프 벅스는 남위 70도 이상 고위도 지역에 건설할 새로운 대륙기지의 첫 후보지다. 우리 세종기지가 63도거든요. 63몇 도인데 보면 위에서 보면 식생이 그래도 여기보다는 잘 보여요. 그리고 큼직큼직하고 군락이. 근데 여기는 조금씩 그것도 색깔도 아주 까만색으로 이렇게 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기 뷰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는 게 전혀 달라요. 빙하, 기상, 대기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대륙기지 조사단은 이곳에서 5박 6일간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생태환경 조사팀이 아델리 펭귄을 발견했다. 빗자루 모양의 꼬리를 가진 아델리 펭귄은 70cm 키에 몸무게 5kg 정도로 작은 편이다. 사람이 자세를 낮추고 접근하면 호기심 많은 아델리 펭귄은 잘 도망가지 않는다. 까만 눈동자가 마치 단추구멍처럼 귀여운 아델리 펭귄은
18종이나 되는 남극의 펭귄 중 가장 대표적인 펭귄으로 둥지 주위에 작은 돌을 쌓아놓는 특징이 있어 주로 해안가 근처 돌이 많은 땅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주변에 넓게 자리 잡은 담수 조류는 이곳이 아델리 펭귄의 집단 서식지라는 걸 말해준다. 이곳은 펭귄 서식지가 제일 케이프박스에서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펭귄 영향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 띠가 보이시고 또 바위 밑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조금씩 식생이 보여요. 이게 담수조류라고 프라시올라인데요. 이 펭귄 변에서 나오는 그 질소를 좋아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펭귄 서식지 주변에는 이런 조류가 잘 자라고요. 개체수 조사 결과 약 1,500마리의 아델리 펭귄이 이곳에서 여름을 나고 있었다. 아델리 펭귄의 등장으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이제 여기가 펭귄 서식지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서 요 능선 기준을 다 그렇죠. 봐야 돼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는 번식지지 전체적인 서식지는 좀 더 넓어요. 레드존하고 옐로존을 네, 조닝을 그려주시면요. 레드존은 접근 불가능이고 예. 옐로존은 가급적 접근하지 말라. 그래서 오케이, 최악의 경우는 접근할 수도 있다는 네. 옐로존을 그려주세요. 펭귄 서식지가 발견됨으로 해서 그 서식지를 가급적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약간 수정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른 땅을 찾기 힘든 남극에 기지를 세우려면 빙하의 상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활주로는 우리가 꼭 갖추어져야 할 그런 중요한 그런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빙하가 그 활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두께나 아니면 적합한 그런 밀도, 강도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빙하는 눈이 녹지 않고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진 얼음으로 그 두께가 평균 2,000m가 넘는다. 수천, 수만 년 지구의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는 셈이다. 하지만 빙하 위에는 크레바스라는 균열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남극으로 간다는 건 그렇게 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그 시각 아라운호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첫 쇠빙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195도) 195도. 그런데 웬일인지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멈춰 서버리고만 아라운호. 183도. 실패였다. 얼음이 너무 두꺼운 데다 쌓여있는 눈이 스폰지처럼 충격을 흡수해버린 것이다. 안딱지. 1차 쇠빙 시험이 실패하자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눈이 쌓이면서 얼음의 두께가 예측과 달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테스트할 때 1m라는 게 전체를 다 포함해서 1m라는 겁니다. 아라운호의 쇠빙 능력에 맞는 얼음을 찾는 일이 시급했다. 결국 러시아의 얼음 항해사들이 빙판에 내려 얼음의 두께와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본격적인 얼음 찾기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얼음의 두께. 아라운호는 1m 두께의 얼음을 쇄빙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얼음의 두께와 상태를 분석해 쇄빙 시험에 적절한 얼음을 찾느라 꼬박 하루가 걸렸다. 다음 날 2차 쇄빙 시험이 시작됐다. 스테디. 193도 스테디. 예. 잘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주춤하는 아라운호. 이번엔 속도가 문제였다. 3노트, 즉 시속 5.6km의 속도로 주행해야 하는데 평균 1노트의 속도밖에 내지 못했다. 긴장은 이미 초조함으로 바뀐 채 아라운호는 깊은 정막에 휩싸였다. 대륙기지 조사단은 케이프벅스에서 4일째를 맡고 있었다. 지난 1990년 폐쇄된 러시아 기지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다. 일회용으로 조리된 밥과 국. 그나마 하루 중 유일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아침 식사뿐이다. 다 일회용으로 이렇게 조리된 밥들, 그다음에 조리된 국들, 그다음에 조리된 양념들, 반찬들을 가져와 가지고 즉석으로 물만 데펴서 먹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건 없습니다. 네 개 됐습니다. 출발. 집합. 햇빛에 타지 않게 선크림을 바르고 간단한 점심을 챙겨들면 출발 준비는 끝이다. 각자 분야별로 흩어져 조사 활동을 나선다. 기지 건설을 위해 필요한 지도 제작을 맡은 배제대 손호웅 교수팀. 정밀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3차원 지상 라이다 측량을 실시했다. 레이저를 보내고 받은 시각의 차이를 이용해 목표물의 3차원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3차원 레이저 스캐너에 입력해 정밀한 지형도를 만든다. 이 지역에서는 극지역이 되기 때문에 나침판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침판으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의 안반의 주양 경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나침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 지역의 정확한 안반의 방향성, 그래서 나중에 토목 건축에 쓸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에서 맨 땅이 드러난 곳은 고작해야 2% 정도. 기지 건설에 적합한 땅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남극에는 미국의 3개, 러시아 5개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20개 나라에서 40여 개 상설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기지 건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른바 노른자 땅은 남의 차지가 돼버린 지 오래다. 기지 건설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조사단 활동은 숨가쁘게 진행됐다. 거기 살을 붙여주면 안 되지. 안 되지.
저 밑에 걸로 기준해서 저쪽 북쪽을 남북쪽을 갔잖아. 근데 약쪽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지. 이걸 정부 맞춰가지고 풍향계를 잡고 있으면 그게 정북이 돼요? 값을 보면 되죠.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설치를 맡은 함석현 사장과 최태진 박사.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한 욕심이 사소한 의견 충돌로 이어지고 말았다. 근데 우리는 그 자연과학하는 사람들 좀 더 좋은 자료, 양질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다른 값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일을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힘들어서 그냥 짜증이 좀 내는 것뿐이지. 마음은 금세 풀렸지만 무거워진 몸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나마 여름이라 혹한을 피하긴 했지만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채 강행군을 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다. 답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 생각나고요. 두 번째는 여자친구, 세 번째는 찜질방. 오박 6일 거친 남극 대륙에서 보낸 첫 탐사 활동이 무사히 끝났다. 지칠 대로 지친 28명의 대륙기지 조사단이 다시 아라운호로 돌아왔다. 연구원들이 돌아오자 주방이 제일 먼저 바빠졌다. 한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흔들리는 배 안에서 80명이 넘는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일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세종기지에서 3번의 월동을 경험한 김남훈 씨는 뻔한 고생길인 줄 알면서도 남극행을 고집했다. 여기 또 역사적으로 또 최초의 새벽승이나 하고 하니까 남자가 또 한 가보고 싶다 아닙니까? 또 최초로 하면 또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올라왔죠. 오늘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연구원들을 위해 특별 메뉴가 준비됐다. 오늘 메인 메뉴가 대구탕입니다. 대구탕. 대구 매운탕. 축구회 이래가지고 대구 매운탕 먹으면 사람들 좋아할 겁니다. 얼큰한 매운탕 한 그릇에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아라운호 사람들이 기운을 되찾았다. 그리고 다시 아라운호의 쇠빙 도전이 시작됐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숨막히는 긴장 속에 치러진 3번째 쇠빙 시험. (50cm) 정도의 눈이 쌓인 두께 1.2m의 얼음. 2차 때보다 더 힘겨운 상대를 만났다. 하지만 유유히 얼음을 가르며 앞으로 나가는 아라운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오늘 정답에 고기가 꼭 되겠네. 2번의 실패가 무색할 만큼 아라운호는 애초 예상보다 더 두꺼운 얼음을 깨며 거침없이 전진했다. 그리고 이어진 후진 쇠빙과 반복 쇠빙 시험에서도 아라운호는 거뜬히 성공했다. 사실은 어제 결과가 좀 그렇게 썩 만족하지 않게 나왔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려는 많이 했는데 의외로 어제보다도 두껍던 얼음이고 단지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저희 간과했던 것들을 조정을 해서 다시 아침에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맞췄던 것 같고.
어려운 시험을 무사히 치러낸 아라온 호의 승조원들이 그제서야 오랜 긴장을 풀어낸다. 죽겠다. 와. 완전 상쾌합니다. 기분 좋죠? 안 그래도 이제 사람들 지금 경무에 시달려 있는데 잠시만 이렇게 참 애들같이 막 뛰놀고 있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쇠빙 성공을 축하라도 하듯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황제 펭귄이다. (1m가) 넘는 큰 키와 황금빛 털이 이름처럼 위엄을 자랑하는 황제 펭귄은 평생 빙하 위에서 살아가는 남극의 상징이다. 우선 덩치가 다른 펭귄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 크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목덜미 쪽 뺨 쪽에 아주 그렇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저 모습이 아주 일품이죠. 먹이를 찾아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듯 보였다.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황제 펭귄의 서식지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남극의 아름다운 생명들을 온전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라온 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걸 황제 펭귄이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다. (2월 6일) 아라온 호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다. 새로운 땅이라는 의미의 테라노바 베이. 이곳을 처음 발견한 영국 탐험가 스콧의 배 이름이다. 테라노바 베이는 케이프 벅스와 같은 남위 74도상에 있지만 대륙 동쪽에 위치해 있다. 멜버른 산이 만년산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테라노바 베이는 해발 10여 미터 정도의 해안 평탄 지형이다. 두 번째 대륙기지 후보지인 이곳은 이미 독일의 곤드와나 하계 기지와 이탈리아 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2차 후보지 탐사를 위해 간이 이글루로 조사본부를 설치하고 연구원들은 다시 분야별로 흩어졌다. 생태환경 조사를 맡은 연구원들이 본부에서 가장 멀리 이동했다. 스크와 집단 서식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 자원이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바람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지금 아라온에서 보는 이 기상 변화가 심상치니까 빨리 그 상태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집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거센 눈보라로 변했다. 말로만 듣던 블리자드였다. 초속 20m의 강한 눈보라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긴박한 상황.
서로의 몸을 줄로 묶은 채 간신히 임시 숙소로 대피했다. 그새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찾은 연구원들. 남극에서 이 정도 위험은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터였다. 진짜 맛있다. 나도 한 모금만 줘. 떨어졌는데. 맛있겠다. 한번 해줘야지. 맛있지? 최고다. 야, 남극에서 먹는 이 커피 맛 최고입니다. 본부에서 가장 멀리 나와 있던 생태환경조사팀은 다행히 가까운 독일 기지로 대피해 위기를 넘겼다. 남극에서는 모든 그 기지를 남극에 방문하는 어떤 사람은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해서 이 그 대피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신하기엔 딱 좋은. 바람이 잦아들자 숨어있던 생명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민다. 위성 자료를 통해 기지 후보지로 점 찍어둔 곳이 그새 도둑 갈매기들의 집단 서식지로 변해 있었다. 조사된 숫자만 약 200여 마리. 일명 남극의 매라 불리는 도둑 갈매기는 펭귄알뿐 아니라 어린 펭귄도 잡아먹는 남극 최고의 포식자다. 최상위 포식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먹이원이 풍부하다는 뜻이다. 기지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밀한 조사다. 이 남극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이 남극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생물적인 요소가 중요한 환경적인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대륙기지 건설도 방향을 같이 잡아야 나가야 되는 거죠. 생명체가 살기 좋은 곳은 사람에게도 좋은 환경이다. 담수호가 발견된 것이 우연만은 아니다.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담수호가 발견되자 고무보트에 측량 장비를 설치하고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조사를 시작했다. 기지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물이다. 폭이 100m는 좋게 돼 보이는 이 담수호의 존재는 기지 후보지로서 유리한 조건 중 하나다. 자세한 자료 처리를 해봐야 알겠지만 뭐 지금 겉보기에 면적은 되게 넓게 뭐 100m 이상 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수심만 한 10m 정도만 6m, 7m, 한 10m 정도만 대준다면 충분하리라고 1년 동안 살기에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2차 탐사도 무사히 끝나가고 있었다. 남극 대륙을 향해 쉼없이 달려온 연구원들. 정작 힘든 건 혹독한 자연도 불편한 생활도 아니다. 벌써 제가 이제 10년째 연말연시마다 여기 나오는데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특히 아들은 내 남극 나왔을 때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돌잔치도 못 해주고 올해 처음으로 제가 아들 생일잔치를 해줬거든요. 올해 이제 6살인데 미안하죠. 가뜩이나. 하지만 운명처럼 처음 그 땅을 밟은 사람들은 평생 남극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꿈꾸게 하는 힘이 남극에 있기 때문이다. 그 꿈을 더 크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아라운 호다. 지금 우리 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연구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겠죠. 어떤 예를 과거에 뭐 세종기지에 제한되어서 거기서만 좁은 활동 반경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남극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가서 직접 우리 별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가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아마 대륙기지 또는 세빙선을 통한 남극의 연구에서의 현재 우리가 갖게 되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온 아라운 호의 대장정이 모두 끝났다. 하지만 남극을 향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기회였다. 아라운 호가 그 멀고 험한 희망의 대륙으로 가는 새 길을 열었다. 미지의 제7대륙. 그 미래를 향해 아라온 호가 힘차게 닻을 올리고 우리는 지금 남극으로 간다.